네,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의 최승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좀 도와주시는 성우전자 커패시터 업체에서요. 저희가 보통 LLC 같은 거 설계할 때 공인용 커패시터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좀 그거에 쓸 수 있는 좀 굉장히 고주파용 신규 제품인지 커스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거 500kHz 쓸 거라서 좀 부탁드렸더니 이게 제가 기존에 잘 못 보던 파트 넘버로 주시긴 했어요. 원래 저는 성호전자 거의 MPPS라는 제품을 썼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기존에 제가 썼던 요 필코전자 요 캡이랑 약간 비교군으로 이렇게 세라믹 캡 요 세 가지 정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완전 저도 처음 측정하는 거라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우선은 이거 보일러나? 자, 얘가 2kV 10나노 안 보이나? 더 크게? 네, 1kV 10나노 캡이고요. 얘는 15나노 2kV네요. 이거 내가 10나노인 줄 알고 구한데. 잠깐만 홀딩. 다시 요거 2kV 10나노 요거는 일반 우리 필코 캡입니다. 필코는 뭐 공진형 커패시터 뭐에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반 필름캡 제품 중에도 골랐고요. 요거랑 비슷하게 대응되는 애가 지금 성호전자 걸로 하면 어딨노? 네, 10나노 1kV. 그래서 딱 지금 1대1로 대응되는 건 없어가지고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 2kg 있네. 자, 여기 있네요. 자, 이렇게 2kV 10나노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품군이 이렇게 세 개인데, 자, 필코 10나노 2kV, 성우 10나노 2kV. 궁금하니까 1kV도 한번 찍어 볼게요. 1kV. 그 다음에 세라믹 10나노 1kV.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품. 이것도 또 모르나? 이렇게 또 이렇게 거가지고 될까요?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파수 대역, 무부하 조건이라서 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장비 셋업, 우선은 CSD로 찍을게요. 그 다음에 바이오스는 이게 약간 회사마다 좀 측정법이 다른데요. 이거를 100ml, 그러니까 0.1V 맞춰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. 뭐 그냥 저희는 장비 기본값이 1V라서 그냥 1V 쓰긴 합니다만, 이게 측정법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세요. 우선 프리퀀시 100부터 해서 우선은 첫 번째 세라믹 캡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게, 이거 원래는 지금 쓰고 있는 요 프로브 단자대 얘가요,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0kHz 이상에서는 요런 프로브 자체가 오차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저기 100kg 이상은 좀 프로브를 특수한 걸 다시 써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, 지금은 장비가 없으니까 오차를 감안하고 그냥 찍을게요. 우선은 100kg
우선 세라믹입니다. 세라믹 100kg 10.76 정도 나온다고 하겠습니다. 76 나노페럿. D는 0.0006. 그 다음에 증가 200kg 91 나노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. 300kg 10.9. 계속 증가하네. 좀 기다려 볼게요. 안정화될 때까지. 안정화된 것 같죠? 11.09 나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400 할게요. 이것도 값이 계속 증가하네요. 지금 상온이 여기가 한 22도 정도 됩니다. 상온 온도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증가하네요. 이것도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.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한다.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계속 놔둬 보겠습니다. 테스트 전압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? 줄여볼까? 전압을. 네, 그냥 요 정도에서 일단은 멈출게요. 그 다음에 500kg에서 100 800이네요. 바로 1메가 다시 100kg 200 300 400 이 정도. 이게 확실히 테스트 레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세라믹 같은 경우는 가장 낮아도 11.24 이게 100kg 11.31 정도 나오네요. 아마 이 레벨이 이 C값을 측정하는 테스트 신호에 대한 규격일 텐데 이게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뭐랄까
세라믹 특성 영향을 주는 게 좀 덜 하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아까 1V일 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시 100kg로 돌린 다음, 이게 만약에 0.1에서 차이가 없으면 다시 1V로 올려서 해봐야겠네요. 자, 이번에는 성호 10나노 1kV 캡입니다. 얘는 9.59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9.59 300. 성우 거는 저번에도 제가 오늘 영상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좀 찍어 봤는데, 이게 요번에 고주파용으로 받은 이 샘플들이 특성이 약간 미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. 이게 거의 안 바뀌어, 값이. 이 앞쪽 값이 거의 안 바뀌어요. 세라믹 캡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? 이 조건에서도 800. 소수점 셋째짜리는 그냥 오차라고 치고 무시해도 앞쪽 값이 안 바뀌어요. 9.6. 와, 대박. 우선은 성호전자 1kV는 지금 값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9.50에서 9.60에서 요 소수점,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값 차이가 거의 안 난다. 일단 그 정도 알고, 이번에는 성호전자 거 2kV 10나노. 이것이 2kV 10나노. 10.07 정도 나오네요. 200kg에서 10.08, 10.09 나노. 야, 값 진짜 안정적이다. 요번에 뭐 특별히 고주파용으로 샘플 받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원래 제가 기존에 공진 컨버터용으로 쓰던 MPPS도 특성값이 엄청 좋았거든요. 뭐랄까, 그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. 근데 얘도 값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근데 이게 값이 안정적이면 이런 걸 데이터 시트를 좀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, 이 성호전자도 뭐 다행히도 저 도와주시는 이사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긴 하는데, 9나노? 이 데이터 시트가 좀 잘 안 돼 있어요. 근데 그게 좀 아쉽죠.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값이 거의 뭐 오차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소수점 한 개짜리는 사실 거의 의미 없거든요. 이게 특성 엄청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대만의 필코전자 거. 필코전자 것도 아마 지금은 부하가 없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, 아마. 자, 한번 봅시다. 필코 거 10나노 2K 볼트. 얘가 PCMP 384인가? 그럴 건데, 우선은 10.1 나노쯤 되는 것 같네요. 원래는 성호전자가 옛날에 제가 대학원에서 실험하고 할 때는 막 옆구리에 빵꾸 나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요. 물론 저희가 좀 전력전자라서 심하게 좀 쓰는 편이긴 한데,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호전자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. 제가 캐패시터 불난 거는 성호전자 값밖에 못 봤거든요, 제 경험에서는. 그래서 저는 필코전자 거에서 불이 나가지고. 근데 불이 났다는 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전력전자는
이제 노이즈 제거용으로 캡을 쓰긴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전력용 소자로 쓰다 보니까 아르미스 전류가 높으면 캐패시터도 달궈져요. 여러분들 이렇게 캐패시터 안에 그 CESR이라고 캐패시터 등가 저항 성분이 있거든요. 걔네들 때문에 얘네들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달궈집니다. 그래서 제가 공진용으로 썼던 거는 필코가 옛날에 좀 불이 좀 많이 나가지고 전 성우전자 걸로 바꿨는데 그래도 필코가 많이 팔리니까 안심하고 쓰세요. 얘도 지금 사실 특성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. 그래서 보면은 이 세라믹 캡만 좀 약간 소수점 자릿수에 좀 이렇게 좀 미세한 변화가 있는 정도고 나머지 세 회사는 그냥 값이 거의 균질하다. 일단 이 정도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좀 했던 거 어디 갔어? DC 바이어스 값을 좀 높여봅시다. 이거를 한 0.5 해볼까요? 0.5하고 바이어스도 조금 걸어볼까요? 이 바이어스 얼마나 걸리지? 한 1이 넘 DC 바이어스는 조금밖에 안 걸리네. 자, 일단은 이 정도 걸고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오케이. 자, 다시 이 역산으로 필코 거부터 자, 필코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 10.12 나노 10.13 나노 이 소수점 요 셋째 자리 건 버릴게요. 10.16 이게 약간 값이 좀 틀어지긴 하네요. 이거 10.19 나노 500kg 미세하게 바뀌고 있어요. 지금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캐패시터에 인가된 전압에 의한 캐패시터 값 변화량이랑 관계가 된 파라미터거든요. 그래서 필름 캡을 사시면 사용 가능한 그 전압이랑 그 캐패시터 값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0.5V 10mV 바이어스라고 하고 자 일단 이런 특성이 있고 해서 보면은 이제 신호 레벨은 0.5 바이어스 10mm 되게 작게 잡은 거예요. 이게 학교에서 지금 개발 중인 장비로 하면 더 심하게 나올 텐데 여기는 10mV 최대치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값이 미세하게 증가되는 게 보이죠. 그러니까 DC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라든가 이런 조건이 되면 이게 특성값이 틀어지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자,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필코 거란다. 이 성우권은 어떤지 봅시다. 자, 10.09 나노. 10. 얘도 살짝 증가하네요. 똑같이. 어이구, 아이, 몇이지? 500, 600, 10.36 나노, 800에서 10.0 나노, 그다음에 10. 우와, 생각인데? 지금 필코 거는 변화량이 한 0.5 나노 정도인데 성우 거는 레인지가 훨씬 크게 바뀌네요. 생각외로 0.8 나노 정도. 그러니까 뭐냐면은
약간 사용하는 전압이나 DC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면 캡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이거 좀 생각입니다. 저는 성우 거를 더 좋아했는데 역시 필코는 필코네요. 자, 9.60 나노 봅시다. 9.62 나노. 측정 장비가 중국 거라서 좀 미안하네요. 이 측정 장비를 내년 정도에 좀 임피던스 어널라이저는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서 장비가 새로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있는 자재들 모아서 측정해 볼게요. 지금은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. 성우전자거가 등락폭이 좀 있는데? 생각외로? 야, 이것도 거의 0.6 정도 바뀌네요.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마지막 자리는 무시해도 한 0.6 편차가 0.6 정도, 여긴 0.9, 여기가 0.5. 오, 이게 필코의 승리인데 성우전자 거보다 지금 저희 예상을 뒤집고 있습니다. 본의 아니게 필코전자 거, 뭐 자재는 저도 거의 필코 거긴 한데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와중에 자재는 필코 꽤 많아요. 참 이게 성우전자가 자재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80. 또 증가하네 이놈. 이 세라믹은 값이 뭔가 계속 바뀌어. 이게 열 보상 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값 찍자마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값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값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애매하니까는 딱 나오고 0.98 이렇게 그냥 10.98 11.01. 이거 C값은 확실히 이게 변화가 크네요. 11.07 나노, 11.13 나노, 11.22 나노, 11.46 나노, 11. 이거 갑자기 확 증가하는데? 세라믹은 이거 10.97이래요. 저기 초기값. 이게 값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딱 값이 이거라고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초반값 비교하면 얘도 한 0.8 정도 바뀌네요. 이 정도 느낌이고,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원래 1로 하고 이번엔 한번 최대치로 올려볼게요.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? 1 안 되나 그냥? 1V 이렇게 해볼까요? 자, 여기서는 다시 11.14 나노, 11.16 나노, 11.13 나노, 이거 11.17 나노, 11.23 나노, 11.31 나노, 11.54 나노, 11.87 나노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우선은 레벨 1V에 바이오스 1V 했을 때 세라믹 캡은 한 0.7 이내의 변동력을 가지고 있네요. 나중에 이거는 진짜 임피던스 어널라이저 사가지고
제품별로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. 그 다음에 요거 1kV. 자, 9.6, 9.62, 9.65, 9.69. 여기까지는 같네. 거의 경량성이 거의 같아요. 9.74, 9.81 나노. 500, 600 넘어가면 특성값이 좀 약간 바뀌는 것 같네요. 10.09. 이거 500kg 쓸 거라고 해서 했더니 값을 특성값도 맞춰놨나? 이거 등록봉이 한 0.6 정도 범위에서 바뀌네요. 근데 보면 아마 소수 첫째짜리 기준 0.6 나노 정도 바운더리션이 있네요. 여기도 한 0.6 정도였는데, 요 측정 장비 기준으로 테스트 레벨이나 바이어스 조건 관계없이 특성은 여기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값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세라믹 같은 경우는 약간 값이 좀 달라요. 베리에이션이 좀 변하기도 하고 초기 값도 약간 달라지고, 확실히 세라믹 캡이 뭔가 특성이 좀 변화를 잘 받는다? 변화를 잘 받는다고요? 뭔가 좀 변화가, 그 값이 일정한 게 아니다?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조금 성우고 10나노 2kV짜리 10.09 나노, 10.11 나노, 10.15 나노, 10.21 나노, 10.28 나노, 10.37 나노, 10.61 나노. 특성값은 진짜 균질하게 나오긴 하네. 필름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 값 변화나 초기 값들이 거의 같아. 위아래 거는 특정 조건들 달리게 했는데도 거의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주파수 내리고, 가자. 이게 만약에 여기서 찍었을 때 값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면 이제 실부하 조건에서의 특성 차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.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실부하에서의 특성 차이거든요. 오늘 데이터만 놓고 비교를 하면 결론은 뭐냐?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필코어에서 캐패시터 옆에 뽕 구멍이 났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필코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기술적으로, 소재적인 측면에서. 그래서 요새는 필코도 주문 받을 때 사용 주파수라든가 전류 조건 같은 거를 다 물어보시거든요. 확실히 그런 걸 물어보는 만큼 기술적,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품의 안정성,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이 필코는 좀 다르네, 결과가. 필코는 좀 약간 성우랑 다르긴 하네요. 이게 요 아까 0.5 10mm일 때는 요 베리에이션 변화폭이 0.5 나노였는데 지금 0.8까지 증가했어요. 값 스타팅 값은 거의 같긴 한데 끝값이 좀 다르긴 하네요.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. 근데 이런 게 지금은 1V니 이런 조건인데 저게 400V가 되고 800V가 되고 뭐 20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증가되면 이게 값 차이가 좀 날 거라는 거죠. 자, 그래서
제가 이 값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, 우선은 단순하게 LCR 미터로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부품끼리의 특성 차이를 단정짓기가 쉽지는 않다. 물론 미묘한 시가 변화 같은 거는 알 수가 있죠. 거기서 크게 변하면 안 되겠지만은 물론. 근데 필름캡들은 지금 성우가 됐건 필코가 됐건 대체적으로 특성이 균질한 것 같아요. 균질한데 단 바이어스 조건이나 테스트 조건을 좀 세게 하면은 지금 필코가 약간 더 좀 값의 변화량 폭이 좀 더 크다. 뭐 크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인데, 뭐 요거 이렇게 할까? 요거 지금 여기가 0.7, 좀 이거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세라믹 캡은 실험 조건에 따른 변화값, 변화폭이 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필코도 변화폭이 있는데 얘는 좀 뭔가 균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바뀌면 조건에 비례하는 식으로 변화폭이 생기는 것 같고, 성우 거는 두 개 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이거 일단 변화폭 자체는 똑같아요. 이건 똑같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차이다 정도. 이걸로 부품의 특성 차이를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런 데이터도 가끔씩 찍어서 좀 뭐랄까 저거 우리 이제 전력용 공진 캡 같은 거 쓸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보이는지, 이것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기대했던 거는 뭐였냐면 필코 거는 값 변화량이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, 전 개인적으로. 근데 예전에 빵꾸가 났던 시절에 필코랑은 다른 것 같네요. 이것만 보면 역시 개인 경험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값 변화량이 어떤 면에서는 성우 거보다 더 안정적이에요, 필코 전자가.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본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자체를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받은 거는 자동차용으로 특화된 걸 받은 것도 아니고 일반 산업용 제품 시장에 있는 걸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부분은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, 지금은. 반면에 성우전자는 되게 안정적인 건 맞아요. 안정적인 건 맞는데 특정 방식에 따른 이 값 변화량이 갑자기 여기가 점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하고 나면은 또 변화량은 또 균질해.
그래서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일단 변화량만 보면 필코보다 약간 뒤져 있어요. 요 조건에서는 얘보다 더 낮은 값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요 값 자체가 유지가 되네요. 성우도 여튼간에 만약 이 값이 계속 유지된다면 좋은 거고요. 이제 또 다른 측정 조건에서 만약에 값이 달라지면은 그치요. 갈라지면 좀 골치가 아프겠네요. 이걸 믿어야 돼야 말아야 되나. 여튼간에 이런 거였고요. 일단은 다좀 의미가 있었습니다. 우선은 일반적인 산업용 컵패시터들, 그러니까는 필코나 성우전자에서 혹은 세라믹 캡도, 세라믹 캡은 물론 변화량이 좀 다 크네요. 크다고는 하는데 다 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이고 있었고요. 물론 측정 장비로 했기 때문에 실부하가 실제 전류나 전압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서 또 실제 쓸 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요.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